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아내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철민, 올해 44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십시오.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친구 강주원은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늘 붙어 다녔습니다. 여자 문제만 빼고는 못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여자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늘 부러웠습니다. 저는 연애 한 번 하면 질질 끌었지만 그는 언제나 가벼웠습니다. 그래도 결혼만큼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 혜진은 39입니다. 저희는 조금 늦게 결혼했습니다. 저는 40이 넘어서야 장가를 갔습니다. 혜진은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 좋고 예쁘고 배려심 많았습니다. 게다가 살림과 요리도 정말 잘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장 보러 손잡고 나가는 게 좋았습니다. 퇴근하면 따뜻한 국이 있었고 밥상머리에서 늘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행복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3년 전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나 싶어 술도 줄이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1년쯤 더 지났습니다. 그 무렵부터 주원이가 저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둘이 술만 마셨는데 그때부턴 혜진도 함께 앉았습니다. 셋이 웃고 떠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겠구나. 주원이는 농담을 잘했습니다. 혜진은 그 농담에 웃었습니다. 저에겐 보여주지 않던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빛은 못 속입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가 주원이 혜진의 손을 스치는 걸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앞에서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더 웃고 더 친한 척했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증거를 잡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거실 소파에 누워 몰래 지켜봤습니다. 혹시 무슨 짓을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두 눈 뜨고 허탈하게 소파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낮인데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원이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아내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주원이 무릎을 꿇더니 제 아내의 허벅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 친구가 제 아내의 몸을 그 순간 혜진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놀라는 대신 아내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주원의 머리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둘이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다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이후 혼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의 머리가 아내의 허벅지에, 그리고 그걸 보며 웃던 아내의 눈빛, 그 미소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 어디 아픈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믿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하루는 주원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잘 지내냐? 그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너네 집에 오늘 가도 되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고 100번도 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입에선 그래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뭔가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주원이는 술을 사 들고 왔습니다. 아내는 그런 주원이 반가운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주원이는 제 옆에 앉았고 혜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주원이는 저한테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요즘 살 많이 빠졌네? 너 운동 좀 했냐?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진은 주원이 웃자 따라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넘어갔습니다. 주원은 취한 척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 넌 진짜 좋은 놈이야. 너 같은 친구 없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혜진을 봤습니다. 할 말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저를 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그 표정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했습니다. 주원은 고개를 돌려 술만 마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원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너희 둘 뭐야? 언제부터 그랬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 미쳤냐? 무슨 헛소리야? 그 말에 혜진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왜 친구한테 그래? 저는 그 순간 혜진의 손길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내가 다 봤어. 그날 낮에 봤다고. 저는 문틈으로 본 장면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원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야, 그게 다냐? 그것만으로 뭘 안다고 그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뭘 안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때 혜진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봤으면 됐잖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더 있다는 거야? 저는 거의 울먹이며 묻고 있었습니다. 주원은 옆에서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습니다. 거실에 담배 연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야, 사실 너한테 다 말해야겠다. 그때 혜진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몰랐을 거야.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주원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너 회사에서 야근한다 했을 때 그때도 내가 여기 있었어.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때도? 설마 그 전에도?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봤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혜진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못 채워줬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발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원은 그제야 진지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철민아, 솔직히 말할게. 너 진짜 모르는 게 있어. 저는 그날 밤이야. 더 큰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까지의 충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다 떨렸습니다. 주원과 혜진은 마주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아, 너한텐 미안하다. 근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저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잘못이라니. 제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주원은 잔을 비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 언제부터인지 알아? 너 결혼하고 딱 1년 지나고부터야. 저는 멍하니 주원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너 아내가 왜 너 피했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 혜진은 제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나한텐 당신이 너무 답답했어. 아무 감흥이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칼로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늘 회사만 생각했지. 내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안 물었잖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회사가 바빴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 일한 거였습니다. 주원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너 무슨 남자라고? 아내 한 번 만족 못 시켜? 그 말에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대신했단 거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엔 그냥 실수였어. 근데 그게 점점 커진 거야.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얼마나 된 거냐? 대체 몇 번이나 그랬어? 주원은 태연히 말했습니다. 너 출장 갔을 때, 야근한다고 늦을 때, 너 없을 때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원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어도 나는 혼자 같았어. 나라는 사람이 보였어?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의 순간 어이없게도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말했어야지.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했으면 내가 받아줬겠냐? 너는 못 받아들였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원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근데 너 진짜 큰 거 모르는 거 있잖아.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뭘 더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뭘 더? 주원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철민아 혜진이 너랑 계속 같이 살고 싶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장난해?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나는 이 일 없던 일로 할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없던 일이 어떻게 돼? 이미 봤는데. 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린 이혼해봤자 얻는 거 없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 차분했습니다. 주원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너를 아직 버릴 생각 없어. 그 말이 제 귀에 천천히 박혔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잃기 싫었습니다. 가정도 돈도 체면도 너도 체면 있으니까 우리 셋이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자. 주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쳤냐? 그게 사람 사는 거냐?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싫으면 그래 나도 주원이랑 갈 거야.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주원은 마지막으로 제 등을 툭 쳤습니다. 잘 생각해라. 이 집도 내가 산 거잖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믿었던 친구에게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와 작은 모텔방에 몸을 눕혔습니다. 휴대폰은 꺼놨습니다. 혜진도 주원도 저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나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일하고 사람들과 밥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모텔 천장만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루는 술에 취해 친구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원이 아닌 다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야, 너 미쳤냐? 그걸 참고 살아? 그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증거 모아. 이혼하든 뭐하든 당신이 손해 안 보게 해야지.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래, 아무리 혜진이라도 잘못은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혜진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왜 연락 안 받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혜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몰래 방마다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작은 USB 녹음기였습니다. 주원이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기록할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주원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은 주원의 옷깃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조심해. 철민이 알아채면 우린 끝이야. 주원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걔 순진하잖아. 그 목소리를 작은 녹음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손에 쥔 녹음기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더니 단호히 말했습니다. 녹음, 사진, 대화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세요. 저는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 회사에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언제 혜진이 연락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혜진이 회사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그녀는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가야 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녹음기는 그녀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잃기 싫어. 주원이랑 그런 거 다시 안 할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주원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주원과 아내의 문자, 녹음 파일, 통장 기록, 몇 년간이 두 사람의 흔적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걸 모으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다 잃을 순 없다. 이 집도 제 돈도 그리고 제 자존심도 그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순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혜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변호사 만나자. 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신이 말한 마지막 기회야. 혜진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륜 증거 충분합니다. 위자료 요구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리면서도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감추려 했던 진실이 전부 서류 위에 적나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주원은 끝까지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혜진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원하시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 이혼하고 싶습니다. 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녀의 변명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는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걸 철저히 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에 돌아와 짐을 챙기는데 거실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토록 지옥 같았던 그 공간이었는데 막상 떠나려니 조금은 허무했습니다. 혜진은 방문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을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짐을 차에 싣고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가 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웃던 그때의 혜진은 어디에 있을까? 그 순간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주원에게도 마지막 메시지를 짧게 보냈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겠지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했고 새로운 곳으로 조용히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혼자 보는 TV도,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제 마음을 조금씩 씻어주었습니다. 하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초라한 남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겠다는 조금은 단단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말엔 공원에 나가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왠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억지로 잡지 않을 겁니다. 제 마음을 속이지도 않을 겁니다. 배신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요. 혹시라도 지금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저처럼 스스로를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고 나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이렇게라도 제 진심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